최근 마고메드 앙클라이프가 알렉스 페레이라와 3차전을 치르고 싶다고 밝히자 페레이라는 너 아직 살아있기는 한 거냐라고 조롱했는데요. 페레이라의 반응에 앙클라이프는 다음과 같이 맞받아쳤습니다. 알렉스 페레이라는 꽤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나봐. 워낙 세게 KO당해서 이제야 깨어난 것 같고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린 모양이야. 혹시 그와 연락할 방법이 있거나 내 대신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해줘. 그래, 난 아직 멀쩡히 살아있어. 네가 뭘 보여줄 수 있을지 기다리고 있을게. 최근 한 팟캐스트에 출연한 이안 게리는 이산 마카체프를 꺾은 뒤 치르게 될 타이틀 방어전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생각은 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 지금 세계 챔피언과 맞붙는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야. 난 벌써 타이틀을 따낸 뒤 누구를 상대로 방어전을 치르고 싶은지까지 생각하고 있어. 경기 직후 누군가 내 얼굴 앞에 마이크를 들이밀며 인터뷰를 시작했을 때 바로 답할 수 있으려면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 둬야 한다고 봐. 난 이미 머릿속으로 그려보기도 했고 깊이 고민해보기도 했어. 다음에 뭘 하고 싶은지도 정확히 알고 있지. 그냥 내 안에 그런 본능이 있는 것 같아. 난 그런 승부욕과 경쟁심에서 힘을 얻는 사람이야. 풀샌드와 인터뷰에서 드리커스 디플래시스는 카마루 우스만과 맞붙기 전 자신이 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지금은 다시 승자의 자리에 돌아온 기분을 만끽하고 있어. 지난 12개월 동안 줄곧 오늘 밤을 머릿속으로 그려왔고 모든 과정이 이 순간을 향해 쌓여왔지. 솔직히 두려웠어. 또 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도 들었거든. 내가 말했듯이 난 정신적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지만 그런 생각까지 막을 수는 없어. 파이트 위크에도 경기장으로 걸어나가기 직전에도 만약 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 그러면 곧바로 아니야, 그런 생각은 하면 안 돼 라며 마음을 다잡지. 계속 이기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야. 8년 동안 긴 연승을 이어가던 시절에도 매번 경기장에 나가기 전이면 혹시 오늘이 그날이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어. 그러고는 곧바로 스스로에게 말해. 오늘은 그날이 아니야. 그럴 때면 죽음을 떠올리지. 죽음은 우리 모두를 노려보고 있잖아. 그럼 우리는 죽음에게 뭐라고 말하지? 오늘은 아니야. 헤이먼 이슈에 출연한 더스틴 포이리에는 가족에게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난 다시는 술에 손대지 않을 거야. 이번 일이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어. 평생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맹세했지. 난 나 자신에게든 가족에게든 이런 약속을 하면 절대 깨지 않아. 어쩌면 내게 꼭 필요한 일이었는지도 몰라. 다만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할 수 있게 됐다는 건 참 씁쓸해. 지난 1년간 술을 얼마나 자주 마셨느냐는 혜원이의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내가 술에 관해 사람들에게 설명하려는 게 바로 그거야. 난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은 아니야. 하지만 술을 마시면 4번 중 3번은 과음하게 돼. 매일 마시는 건 아니지만 한번 시작하면 제대로 달리는 거지. 그게 내 문제야. 평생 안고 살아온 문제이기도 하고 특히 은퇴한 뒤로는 더 심해졌어. 지금 다시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데 난 그동안 줄곧 내가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라고 말해왔어. 내가 생각하는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끊으면 몸을 떨고 매일 술이 필요한 사람이거든. 난 몇 주 동안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 하지만 와인 한 병을 열어 한 잔을 마시면 결국 그 병을 다 비우고 아마 한 병을 더 열게 될 거야. 그게 내 문제야. 한번 시작하면 챔피언십 라운드까지 가는 거지. 또한 더스틴 포이리에는 야후와의 인터뷰에서 공공장소 만취 혐의로 체포된 뒤 UFC가 곧바로 연락해 도움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체포되고 그 모든 일이 벌어진 바로 다음 날이었어. UFC의 헌터 캠벨이 내게 연락해 자신이 뭘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지. UFC가 해줄 수 있는 일이든 내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든 뭐든 말만 하라고 했어. 전적으로 돕겠다는 거였지. UFC는 정말 곧바로 내게 연락해 내 편이 되어줬어. 내 기억으로는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아. 15년 넘게 이 회사를 위해 싸운 사람이 이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도록 내버려둘 순 없어. 우리가 네 곁에 있을게.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말해줘. 한편 헤이먼 이슈에 출연한 카넬로 알바레스는 제이크 폴이 진정한 파이터가 아니라며 더는 경기에 나서지 않는 편이 낫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제이크가 자신을 진짜 파이터라고 생각한 것부터가 잘못이야. 돈은 벌 수 있겠지. 쇼맨이니까. 하지만 진정한 파이터가 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야. 인터뷰 도중 기자로부터 일리아 토프리아와 곧바로 리매치를 치를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저스틴 게이츠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걘 다음 경기에서 나와 싸우지 않을 거야.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 왜 곧바로 나와 붙겠어. 아르마니 걔보다 훨씬 더 자격이 있어. 그때까지 몇 경기 더 치러질 수도 있고 난 걔를 KO 시킨 것도 아니야. 운 좋게 이긴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두들겨 팼어. 다시 타이틀전을 치르려면 먼저 한 경기에서 승리해야 할 거야. 패더급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일리아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몰라. 네 생각에는 걔가 다른 모든 선수들을 제치고 곧바로 나와 싸워야 할 것 같아? 올리베이라보다도? 사루키안보다도? 정말 걔가 먼저 기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걘 재대결을 원한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어. 걔가 직접 재대결을 원한다고 말한다면 정말 놀랄 것 같아. 아직 모습조차 드러내지 않았잖아. 그래도 그 녀석은 정말 잘해. 진짜 잘 싸우는 선수야. 다음에 걔와 싸우는 선수는 큰일 날 거야. 하지만 그 상대가 내가 되지는 않을 거야. 해당 소식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들입니다. 일리아는 타이틀 방어에 실패했잖아. 곧바로 재대결 기회를 받을 이유는 전혀 없어. 일리아가 재대결을 받아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
않지만 게이츠가 그 경기를 두고 저렇게 자랑하는 건 정말 못 봐주겠어. 이겨놓고도 승자답지 못한 인간이네. 아르만이 제 얼굴을 박살내줬으면 좋겠다. 일리아가 재대결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작 함자트는 스트리크랜드와 재대결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야. 적어도 일리아는 두 체급 챔피언이었고 그 전까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잖아. 아니 난 잘 모르겠어. 일리아는 현대 MMA 역사상 손꼽힐만큼 엄청난 행보를 보여줬잖아. 곧바로 재대결을 받을 자격이 있어. 게이츠가 일리아에게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경기니까 곧바로 재대결을 받아줬을 거야. 나도 게이츠를 좋아하지만 그 벨트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지키고 싶은 것 같아. 게이츠와 그 테러리스트 쥐새끼 같은 매니저만큼 자격도 없는 타이틀전을 그렇게 많이 구걸해온 사람은 없어. 이안 게리의 형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이안 게리가 출연한 팟캐스트 영상에 댓글을 남겨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해당 남성은 이안 게리가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을 팔로우하고 있는 화면을 공개하며 자신이 실제 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그가 댓글에 남긴 내용입니다. 이안, 넌 피해자가 아니야. 마치 우리가 어릴 때 맞고 자란 것처럼 행동하잖아. 우리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고 원하는 건 다 갖고 살았어. 넌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가고도 절대 갚지 않는 불의의 사람이야. 이런 걸 두고 특권 의식에 젖었다고 하는 거겠지. 우리는 아이가 필요로 할 만한 건 전부 갖고 자랐어. 아이고 대학에 다니면서 돈까지 받았는데 엄마가 스트레스를 좀 받았다는 거구나. 복싱 덕분에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도록 지원받았으면서도 부모님이 널 지지해주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야? 아빠는 몸이 아프고 만성통증에 시달릴 때조차 줄곧 네 복싱에 직접 관여했어.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해봐 이안. 우리는 네 경기를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보러 갔고 네가 해낼 수 있다고 언제나 믿었어. 그런데 네가 UFC까지 불과 몇 경기밖에 남지 않았을 때 만난 레일라가 갑자기 널 믿어준 사람이 된 거야? 말도 안 되지. 그때 넌 이미 거의 다 와 있었잖아. 넌 나처럼 회피형 인간이야. 하지만 난 너와 달리 감정적으로 성장했어. 넌 네 행동이 초래한 현실을 감당하지 못해서 부정적인 상황은 무조건 피해 다니지. 할아버지 장례식에 오지 않은 게 진짜 남자다운 행동이었어. 문자 한 통조차 없었잖아. 웃기네. 넌 레일라를 만나기 전에는 가족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말했잖아. 아니면 21살 때도 여전히 너무 철이 없었던 건가? 참 웃기네. 부탁 하나만 하자 이안. 난 아직도 네가 안쓰러워서 지금까지 네 상황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 하지만 네가 이런 헛소리를 또 퍼뜨릴 생각이라도 한다면 진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공개할 거야. 이건 약속해. 10년만 기다려? 하하하. 10년 뒤에도 우리가 널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그 점을 잘 생각해봐. 이안, 너에 대한 내 인내심도 이제 거의 바닥났어. 이안, 언젠가는 네가 철이 들기를 진심으로 바래.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네가 성장해서 네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10년이나 기다려주지는 않을 거야. 벌써 댓글을 4번째로 삭제했네. 여론을 통제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건가 봐. 또 삭제하면 나도 더 참지 않을 거야. 그리고 분명히 해두자면 내가 여기서 말하는 건 큰 돈이 아니야. 그게 핵심도 아니고 아빠한테 몇 차례 50유로씩 받아갔다는 정도의 얘기야. 액수가 컸다면 아빠도 그렇게 주지는 않았을 거야. 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말한 건 맞아. 내가 한 말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